이번 시간은 이제 장애에 대한 케이스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로 L2 스위치 루핑에 대한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랜 쪽에서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뭐, 서버팜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사업장의 캠퍼스 네트워크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조 공장 쪽, 오피스 뭐 이렇게 이제 사용자들이 좀 많이 몰려 있거나 서버들이 좀 호스트들이 많이 몰려 있는 데는 이제 스위치들이 물리적으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주로 L2 관점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가장 괴롭히는 루핑 장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이제 내용을 좀 적다 보니까 뭐 생각나는 대로만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적었는데도 내용이 많네요. 예. 부재가 있는데요, 부재. 뭐지? 다 안 되네? 또? 뭐 있어? 요거는 이제 이런 장애들이 이제 나타나서 감지됐을 때, 대부분 이제 운영자분들이 아마 느끼시는 어떤 느낌이나 말이실 거예요. 네. 이상하게 루핑 장애는 매번 겪으면서도 완벽히 막지도 못하는 것 같고, 또 한 번 나면 이게 임팩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항상 이제 사후 이슈나 뭐 프로세스나 뭐 업무적으로나 뭐 절차를 다 강화하더라도 또 발생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나마 최소화로 좀 줄이고 대응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매번 겪으시면서도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잘 실행이 또 안 되는 영역이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게 OSI 7레이어상 뭐 루프 장애가 이제 뭐 상위에 보고를 하거나 고객들한테 보고를 할 때 이게 당연히 안 날 수 있는 장애인데 왜 발생하는 거야? 뭐 이렇게 좀 이제 네트워크를 모르시는 분들은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근데 뭐 L2 레이어, OSI 7 레이어라는 이제 레이어 2 프레임을 핸들링하는 이더넷이죠. 요즘 뭐 대부분 그 이더넷 프레임의 동작 원리 특성상 이제 브로드캐스트로 이제 이 프레임들이 다 전달이 되고 그거를 받는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L2를 포워딩하는 메커니즘 특성상 이제 전체를 다 보내야 돼서 통신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 이게 동작을 할 수밖에 이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전달하는 동작 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물리적인 어떤 이중화를 중요한 어떤 서버들이 붙어 있어서 그리고 상위에 연결된 장비들을 이렇게 그림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중화를 하기 위해서 연결을 했는데 이제 구성 특성상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중화를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루비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 구조상에서 L2에 포워딩하는 특성이 기본적으로 L2 프레임은 영원히 죽지 않죠. 그래서 전달되는 특성이 이제 실제 브로드캐스트 하는 게 보내서 받는 친구가 이렇게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TTL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러다 보니 룹이 발생을 하면 프레임이 계속 돌아서 이 관련된 자원들을 다 리소스들을 다 잡아먹는 형태가 돼서 문제가 발생하고 뒤에 이제 뭐 특히나 거기에 이제 브로드캐스트 스톰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다 전파가 되죠. 연결된 쪽으로 같은 VLAN을 쉐어하는 모든 포트로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프레임들이 계속 전달이 돼서 브로드캐스트 트래픽 같은 경우는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의 CPU가 대부분 다 처리를 해야 되는 로직이기 때문에 장비 CPU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뭐 이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STP나 뭐 이런 특성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워낙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항상 룹 구조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뭐 L2 스위치만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다라고 물리적으로 이해를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설명드린 이유 자체가 이더넷 프레임 기반으로 동작하는 포워딩하는 모든 장비들은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장비가 이제 L4 물리적인 어플라이언스로 나온 L4들. 그다음에 뭐
실제로 공유기 중에 스위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은 어차피 자기가 받아서 맥이 없으면 다른 데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특징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어떤 이 L2의 포워딩 엔진을 처리한다. 자기가 완전 호스트, 엔드 호스트처럼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 L2 포워딩의 룹 구조에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상을 한번 볼까요? 증상. 예. 이 뭐 트러블 슈팅이기 때문에 NMS를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캠퍼스 내에 이제 뭐 이건 지금 그림상에는 스위치 두 대만 그렸지만 이게 층이 여러 개거나 사무실이 많고 호스트가 많아지면 이게 더 많겠죠. 계속. 근데 특정 영역이 왕창, 특정 VLAN 영역이 전체가 서비스가 안 되고 얘가 막 CPU가 올라가고 얘네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뒷단에 모니터링 하고 있는 자원들이 다 뜨고 다 통신이 안 된다고 이 NMS 상에서 어딘가 모니터링 하는 루트가 있겠죠.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케이스, 그리고 특정 네트워크에서 이제 다 안 된다고 연락이 막 오겠죠. 빗발치겠죠. 만약에 이게 서버팜이라고 하면 이 서버팜 서버들 위에 올라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가 다 통신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핑을 여기서 쏘고 있는데 가끔씩 이런 장비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됐다 안 됐다 하는 형태, 그리고 이제 뭐 관련된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접속이 됐을 때 들어가서 보면 CPU가 뭐 99% 이렇게 치고 있다든지 아예 접속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L2에 L3 이제 이런 그 뭐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두 대가 L3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HSRP나 VRRP가 돌고 있겠죠. 중간에 여기에 이제 HSRP, VRRP에 뭐 어떤 변화 로그라든지 맥 플랩 로그가 나온다. 어떤 맥이 특정의 이쪽에서 들어오다가 얘 입장에서 갑자기 이쪽에서 또 들어온다. 요런 똑같은 맥이 갑자기 포트를 바꿔가면서 계속 맥 플랩 로그가 쭉 뜬다든지 뭐 요런 케이스들이 나타나면 일단은 룹을 의심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장애 처리하는 가이드에서 말씀드렸을 때 일단 추정을, 증상을 판단을 하는 게 이제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이나 로그나 어떤 최초에 확인한 결과값들을 보고 아 이건 룹이야 라는 걸 판단을 하고 대응을 이제 그 룹을 찾고 대응 이제 뭐 이제 조치하기 위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하냐? 일단 어디서 룹이 발생했는지를 빨리 찾아서 국소화를 시켜서 피해를 다른 쪽까지 전파가 안 되게끔 막아주는 게 가장 필요해요. SDP 같은 경우는. 룹 장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빨리 대상 장비를 찾아야 되고 위치를 찾아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예. 뭐 장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면 빨리 판단해서 어디에서 룹이 발생했는지가 바로 나타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찾아 들어가야 되는 방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장비가 그나마 접속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아니면 이제 먼저 그 이 밑단에 어떤 작업들이 있을 만한 케이스들을 빨리 찾아보는 게 필요해요. 물리적으로 어떤 장비들을 붙인다든지 신규로 스위치 쪽에, 그리고 뭐 이런 케이스가 가장 많거든요, 사실. 그리고 어떤 작업들을 했다든지, 뭐 서버 팜인 경우는 서버라고 생각했던 이제 요즘 자원들이 이제 블레이드 형태로 나와서 이제 서버도 하나에 박스 샤시가 있고 이 안에 서버가 여러 장이 장착되는 형태로 나오는 장비들도 많잖아요. 그거를 모아서 이제 네트워크 쪽으로 연결을 하는데 이게 일종의 스위치 기능을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제조사가 완전히 네트워크 스위치처럼 동작하는 원리가 모든 기능들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제조사의 옵션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래도 얘는 포워딩 하는 역할에 따라서 이걸 잘못 연결한다 그래도 룹이 돌 수 있는 환경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상화 환경에서 보면 서버 박스에 하이퍼바이저를 올리고 여기 이제 V 스위치를 만들어서 랜카드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다른 스위치에 붙여서 일종의 이제 본딩이라는 이제 링크 이중화까지 하는 경우에 이 안에서 이렇게 룹이 돌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버추얼한 스위치이기 때문에 이 설정을 잘못하는 케이스거나 뭐 또 이랬을 때 어떤 오동작
형태가 발생을 했을 때도 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있었는지를 빨리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작업을 빨리 원복을 시키는 게 맞겠죠. 어디 뭐 장비를 스위치에 연결했을 때 제거를 해본다든지 그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빨리 룹장애라고 판단을 해야 어떤 그 뭐 장애 시간을 좀 빨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룹장애 판단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혹시 뭐 이게 장비가 안 됐을 때 룹인지 어쩐지 모르기 때문에 또 한 대씩 죽여보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룹장애 같은 경우는 룹에 의한 영향도가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이 이제 막 트렁크를 타고 다 전파되고 스위치 같은 경우는 트렁킹이 되어 있어서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네이티브를 1번으로 그냥 디폴트로 쓰게 되면 1번 VLAN 같은 경우는 모든 스위치가 다 이네이블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스위치까지 브로드캐스트들이 다 전파가 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장비를 한 대 이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를 한 대를 껐다 켜본다든지 뭐 이런 액션을 취해야 하더라도 영향이 장애가 해결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룹이다 아니면 어떤 특정 구간에만 영향이다 라는 걸 판단해서 이걸 액티브 스탠바이를 먼저 전환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아니면 빨리 룹 장애를 찾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대응을 빨리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대응을 변경 작업까지 있는 걸 물리적으로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백오프를 시키게 하고 장비를 이제 그런 게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장비 접속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가능한 장비까지는 있겠죠. 라우터까지나 이런 장비들의 영향이 좀 덜 했을 때 CPU가 뭐 아예 접속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들어가서 이제 빨리 상태 정보라든지 이 스위치에 연결된 다른 이제 이 밑에 이제 스위치들이 여러 세트가 있을 텐데 이렇게 그 구간을 다 보면서 어떤 포트에서 뭐 어떤 이제 PPS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룹이 돈다라고 하는 거는 이 프레임이 계속 이제 돌기 때문에 이 브로드캐스트 이제 PPS 패킷들이 프레임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걸 찾아서 거기를 빨리 셧다운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 다음에 이 밑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복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서 빨리 영향이 전체 이 구간으로 퍼지지 않게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장비성 접속이 아예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여기 들어갔는데 다 CPU가 이미 풀이 나가지고 장비가 리모트에서 접속이 안 돼. 가야죠. 뭐. 할 수 없죠. 여기 들어가서 인터페이스 하나씩 빼봐야죠. 뭐. 그래서 룹 장애가 나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예. 뭐 실질적인 주요 원인을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왜 영향을 받는지 이런 스위치들이나 장비들이 사실은 이 룹 장애가 발생해서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이 돌면 여기만 이렇게 도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장애 영향도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걸 적어놓지 않았나요? 이 밑단에 예를 들어 서버들이 연결이 돼 있을 거잖아요. 여러 대가 만약에 이쪽이 서버팜이라고 하면 그럼 브로드캐스트 트래픽 같은 경우는 이제 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제일 무섭냐라고 하는 게 이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일반 유니캐스트 프레임 같은 경우는 실제 맥 이제 이런 랜 카드 상에서 와서 패킷들이 이제 이 프레임들이 다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포트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트로 다 프레임들이 나가는데 브로드캐스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유니캐스트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맥 테이블에 없으면 안 보내니까. 근데 스위치는 브로드캐스트는 다 보내니까. 근데 이걸 다 받은 이 서버들이 붙어 있는 밑단위 호스트들이 랜카드에서 자기 맥인지를 판단하고 자기 맥이 아니면 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위에 CPU까지 자원을 안 쓰게 되죠. 물론 이제 일반 PC들은 그 랜에서 처리하는 것도 이제 프로세서를 쓰긴 쓰겠지만 근데 이 윗단의 레이어까지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 같은 경우는 다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랜카드에서 다 받아서 윗단으로 전달해서 얘 자원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서버들의 성능에도 행이 걸리거나 이슈가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서버팜에 룹장애 발생하면 대박장애가 나는 거죠. 대박장애. 예. 만약에 뭐 DB 서버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DB가 행 걸리면
뭐 스토리지에 이제 원복이라고 데이터가 이제 락이 걸리고 뭐 이러면서 이거를 DB를 전체를 내렸다 올려야 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향도가 엄청 크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룹이 발생하는 원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뭐 STP라는 룹을 디텍션하는 어떤 기능들 스위치들이 가지고 있는 룹을 디텍션하는 STP라는 기능들을 다 통해서 이제 이게 BPDU라는 걸 쓰죠. BPDU 패킷을 각자 스위치들이 주고받으면서 아 룹이네. 그리고 내가 룹이면 내가 대빵 역할을 할 거야. 그리고 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고 코스트 높은 쪽은 블락을 시켜. 오케이. 그래서 어딘가는 이제 여기 포트가 이제 이 포트 상태 물리적으로는 업이 돼 있지만 프레임을 처리하지 않는 블락인 상태로 구성이 돼서 이제 룹을 잘라주는 역할이 이제 STP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이걸 좀 뭐 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좀 더 빠르게 전환하는 게 래피드가 붙은 RSTP. 뭐 요즘은 대부분 다 RSTP에 이게 이제 VLAN별로 스위치들이 여러 개의 VLAN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다 VLAN 퍼 VLAN별로 동작을 할 것인지 박스 기준으로 동작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기준들이 있죠. 그거는 별도로 워낙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뭐 아무튼 STP가 정상적으로 돌고 있고 블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상시 상태라고 하면 여기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룹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사실. 프레임이 이 블락 포트도 포워딩 상태가 돼서 룹이 확 돌아버리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 상태가 됐다는 게 BPDU가 갑자기 통신이 잘 되던 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얘가 BPDU가 와야 되는데 BPDU가 안 오네? 나 업을 시켜야 되겠네? 뭐 이렇게 동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BPDU가 차단되는 케이스들 갑자기 들어오던 BPDU가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중간에 이제 서머판 같은 경우는 뭐 IPS나 이런 보안 장비들이 갑자기 이제 뭐 패턴을 업데이트하면서 아니면 오동작을 통해서 뭐 이게 이제 자기가 버벅거리다가 BPDU를 패스 응용을 못 시킨다든지 그리고 이 차단되는 게 공유기 같은 걸 여기다 이렇게 이중화 시켜서 붙였을 때 BPDU가 갑자기 동작을 안 하는 상황. 아 이제 실제 BPDU를 차단하는 공유기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업은 돼 있는데 BPDU가 안 나가서 상대방 스위치에서 여기가 뭐 BPDU가 안 오기 때문에 이건 호스트인가? 라고 생각해서 그냥 포워딩 상태가 되다 보니 또 룹이 도는 상태. 뭐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광 케이블 같은 경우는 송수가 신호가 완전히 방향이 다른데 코어가 두 코어로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는 송수 이렇게 쓰게 되는데 광 케이블 같은 경우는 한쪽이 연결이 안 되거나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해서 신호를 못 받는 케이스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반대편은 정상인데 뭐 이런 이슈들.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공유 같은 걸 붙였을 때 요즘 뭐 허브를 구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허브 같은 거를 막 붙여가지고 또 룹이 많이 돌았고요. 그리고 어떤 뭐 소프트웨어적인 오동작이든지 하드웨어적으로 오동작을 일으켰을 때 뭐 이런 케이스들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STP 상태가 변화가 돼서 기존의 블락이었던 어떤 포트가 이네이블로 돌기 때문에 룹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장비를 붙였다라고 하면 STP가 없던 게 동작을 해서 STP 블락이 돼야 되는데 BPDU가 또 통신이 안 돼서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브로드캐스트 스톰이 발생을 하거나 이제 유니캐스트 이제 프레임에 대한 스톰 계속 뺑뺑이가 돌아서 관련 자원들 다 잡아먹고 브로드캐스트 같은 경우는 붙어 있는 서버들이나 PC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이제 재발 방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STP를 아까 말씀드린 룹 장애를 아예 막을 수 있냐? 100%? 현재 이 구성을 바꾸지 않고 불가능해요, 사실. 누군가 붙여버리거나 연결하면 또 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STP를 완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 먼저 말씀드리면 이 구성을 아예 바꾸든지 룹 구조를 없애야 돼요. 룹 구조를 없애는 방법이 아까 룹이 왜 만들어진다 했죠? 룹 구조가 물리적으로 이중화 때문에 이 가용성 향상을 위해서 구성을 다중화, 링크를 다중화시켰든지 장비를 이중화 이상을 했기 때문에 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을 이렇게 다중화를 하더라도
L2 구조가 아니고 L3 구조로 라우팅에 의해서 얘가 이제 L3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L2, L3 스위치라고 하면 이 둘 간의 라우팅으로 핸들링 할 수가 있겠죠. 네트워크를 쪼개가지고 아예. 그리고 아예 처음에 VLAN을 설계를 잘해서 층별로 나중에 사용량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층별로 이제 아예 VLAN을 분리할 수가 있죠. 여기를 VLAN 10번이고 그림상에 여기 VLAN 20번이라고 하면 여기를 굳이 L3이기 때문에 L3 링크로 지금 L2 링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룰이 나는데 L3 링크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꿔도 되죠. 예. 그렇게 되면 얘 입장에서 이중화는 가능하고 뭐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는 블락이 끊어지는 형태 L3 구간으로 라우팅에 의해서 넘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예 VLAN별로 또 쪼개서 확장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이제 스택커블 이 장비를 이제 추가를 할 때 스태킹을 해서 이제 이걸 뭐 계속 연장을 하는 구조 스위치 네트워크를 연장하는 구조가 아니고 이제 마치 여기에 스태킹이라고 하는 거는 스위치가 여러 대를 스택커블 한다는 뜻인데 실질적으로는 얘네 둘 간에 이렇게 연결은 돼 있지만 스태킹 링크에 의해서 이 어떤 CPU 역할을 하는 애는 하나가 여기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계속 늘어나는 형태라고 생각해서 이 박스 하나가 하나의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걸 스태킹을 안 하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중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딘가에서는 룹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박스 하나인 것처럼 보고 요렇게 얘 하나를 그냥 따로 이렇게 분산해서 상위에 연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메커니즘이 스태킹 메커니즘이랑 유사한 게 뭐 VSS라든지 링크를 그렇게 하나인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게 뭐 VPC 같은 게 있죠. 그리고 패브릭 패스나 트레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아예 이런 스위치 장비군이 엄청 네트워크가 커서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좀 떨어져 있을 때 L2로 어쩔 수 없이 L2 구조로 써야 되는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 뭐 스위치가 이렇게 막 다중으로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뭐 이게 사업자들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건데요. 마치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어떤 호스트들이 막 붙어 있는데 이거를 둘 간에 L2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냥 하나의 네트워크인 것처럼. 그러려면 여기 이 스위치들 간에 일반적인 L2 스위치를 연장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룹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고 여기에 이슈 생기면 이 망이 전체가 다 죽겠죠. 이걸 망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얘네들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위치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쉬우시려면 실질적으로는 이 안에 마치 이제 L2 VPN, MPLS VPN인 것처럼 이 얘네들 간에 일종의 이 주고받는 회선 사이에는 라우팅으로 연결을 하고 프레임이 들어왔을 때 이 안에서는 인캡슐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프레임이. 그래서 이 스위치가 어디로 가내야 될지를 결정을 해서 찾아간 다음에 얘가 그 앞에 헤더를 띄고 다시 원래의 이 얘가 보낸 프레임을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오버레이 이제 기술이죠.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서브판 같은 경우는 이제 SDN 기반의 뭐 립 앤 스파인 구조로 요거 하나가 하나의 이제 박스인 것처럼 동작을 하는 메커니즘이랑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별도의 컨트롤러가 있고 얘네는 실질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데 이 중간에는 다 인캡슐레이션이 돼서 오버레이 형태로 통신하는 구조. 뭐 이렇게 SDN 메커니즘을 써서 쓰게 되면 룹 프리 얘네 스위치 간에는 룹이 동작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요게 돈이 들죠 다. 돈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 시간에 좀 더 들여다보고 고민을 하시라는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뭐 L2 스위치 상에 있는 STP 관련된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BPDO 가드, 루프 가드, BPDO 가드는 말 그대로 이 어떻게 보면 얘는 이제 포트패스트랑 같이 쓰는 건데
BPDU가 이쪽에 들어와서 새롭게 어떤 스위치를 붙인다. 근데 스위치 간에 어떤 STP가 호환이 안 되거나 어떤 이슈에 의해서 스위치가 이기종으로 붙었을 때 또 룹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위치가 들어와서 붙었다라고 하면 이 포트를 바로 블락이 생겨. 얘는 이 장비에 BPDU, 이 인터페이스에 BPDU 가드가 이네이블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BPDU가 들어오면 이 스위치를 그냥 블락을 시키는 거예요. 통신 안 되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또 다른 L2의 어떤 포워딩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나는 그 포트를 이제 막아버리겠다, 못 쓰게. 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루프 가드는 반대예요, 반대. 평상시에 L2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BPDU가 이렇게 막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이유에 의해서 갑자기 얘가 BPDU가 들어오던 게 안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어떤 STP상의 이슈가 발생을 했구나, 이 뒷단에 어떤 장비에 뭔가 붙었구나, 뭐 이런 걸 인지해서 얘가 또 아까 이제 BPDU 가드처럼 이 포트를 막아버리는 형태, 블락을 시켜버리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그래서 STP와 관련된 거고요. 루프 디텍션 가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최신 장비에만 아마 되는 걸로 지원을 하는데, 루프 디텍션 가드는 말 그대로 요즘 이제 아예 얘가 루프가 있는지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어떤 패킷을 알려서 자기한테 들어오면 루프가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인지를 하고 그 다음 액션을 취하는 거죠. 막든지 차단하든지 뭐 이런 거. 그런 행위, 이제 어디를 차단하냐? 들어온 내가 내보낸 포트를 차단하든지, 들어오는 이게 돌아오는 인터페이스를 차단하든지, 그렇게 해서 루프를 주기적으로 디텍션 하다가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게. 사실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가 아니고 어떤 이슈에 의해서도 루프가 발생했을 때 막을 수 있으니까 가장 좋겠죠, 사실.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땐 현재 현황이나 이 구성 현황을 잘 보고 이네이블 시키고 어디를 막을지, 어떻게 구현할지, 모든 장비에 다 올릴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보수적으로 스톤 컨트롤, 아까 이제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에 대해서 영향도를 차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에 스톤 컨트롤이라고 그래서 이제 전체 프레임의 몇 퍼센트가 뭐 예를 들어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차지하고 있다, 아니면 유니캐스트, 뭐 이렇게 멀티캐스트, 이렇게 다 각각의 타입별로 퍼센테이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이 되면 차단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스위치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보통 이제 저희가 스위치를 여러 VLAN을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VLAN을 하나의 인터페이스의 링크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트렁킹을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트렁크를 할 때 좀 다동큐 트렁킹을 다 하시는데, 이 트렁크를 할 때 여기 10번, 20번, 10번, 20번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뭐 여기 계속 앞으로 늘어날 거니까 그냥 올 트렁킹을 할 때 항상 얼라우드를 필요한 애들만 주고받을 수 있게끔 얼라우드를 생활하실 걸 권고드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네이티브 VLAN, 디폴트 네이티브 VLAN이 1번이기 때문에 1번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디폴트 VLAN에 영향을 미치는 트래픽들이 나가게 되면,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이 나가게 되면 모든 스위치를 다 거쳐가는 거예요, 트렁킹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예 네이티브는 전파를 안 쓰는 그 VLAN을 하나 잡아서 뭐 99번이라든지 뭐 이런 걸 세팅해서 쓰시는 게 보수적으로 장애가 어떤 룹이 여기서 발생을 했을 때 이쪽으로 프레임들이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좀 장시간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L2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룹 장애, 뭐 워낙에 하도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장애라고 이해를 하실 텐데, 조금만 현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재 나의 물리적인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항상 잘 관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실제 여기에 장비들이 좀 중요한 공간이라고 하면 관리를 잘 하셔서 장비들이 붙더라도 이네이블이 잘 안 되게끔, 그리고 우리 쪽이 운영자 쪽에 인폼이 된 상태에서 작업이 되게끔, 뭐 이런 관리적인 부분도 손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이제 랜 쪽 운영하시는 분들, 스위치 네트워크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서 이제 뭐 운영하시는데 좀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뭐 다른 또 케이스 가지고 또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